지금으로부터 30년 정도 전 TV 방송국에서 일할 때 겪었던 무서운 이야기를 여기에서 풀어보고 싶습니다. 이 공포 체험은 저에게는 정말 죽을 만큼 무서웠던 이야기로 가볍게 누군가에게 말해도 좋을 이야기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0년간 말을 꺼냈던 적은 딱 한 번뿐이었습니다. 낙관적으로 일하던 방송국 후배에게요. 이미 30년이나 지났으니 괜찮을까 싶어서, 그리고 사실로서 형태를 남기고 싶어서 이야기할까 합니다. 처음에 못을 박아 놓겠습니다만 이 이야기는 정말로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실화인데다 잘 만들어진 괴담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무서운 이야기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아, 그런 패턴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영적 장애 등이 일어났을 경우 이쪽에서는 일절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에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어느 여름날 방송국 안에 갑자기 믿을 수 없는 소문이 난무했습니다. 그것은 같은 방송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로 불과 몇 달 사이에 차례로 사고나 이상한 죽음을 맞고 있던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사라진다는 건 의외로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방송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만, 그런데도 쉽게 사람이 죽는다는 것, 그리고 연달아 일어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총 6명의 스태프가 죽었던 겁니다. 그 즈음에는 방송국 안은 그 사람들의 소문으로 떠들썩했습니다. 제 귀에도 그 소문은 들려왔습니다. 그 내용은 아무래도 6명은 어느 심령 스팟으로 유명한 낡은 집에 현장 로케를 갔다가 차례로 수상한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저는 그런 걸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적으로도 그 6명의 공통점으로는 분명히 같은 로케 현장이라는 그런 건 있었던 겁니다. 그런 소문이 무성하던 어느 날, 어느 정도 직책을 맡고 있던 저는 윗사람에게 불려가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무래도 6명이 갔던 심령 스팟 로케 현장에서 촬영한 테이프에 이상이 발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기본적으로 로케, 촬영을 작업해도 실제로 TV에서 공개되는 건 반년 뒤 정도가 되는 일이 흔했죠. 그 사람들이 했던 촬영분도 아직 공개되기 전이었습니다. 그 이상이라는 말만 전달받아도 뭐가 이상하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상사에게 물어봤지만 그 상사도 보고를 받기만 했을 뿐이라 지금부터 확인 작업에 들어갈 테니까 자네도 따라와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상사에게 이끌리는 대로 어느 편집실로 들어갔더니 거기에는 다른 3명의 책임자급의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가벼운 인사를 나누고 문제가 발견됐다는 테이프를 5명이 보게 됩니다. 영상은 지극히 보통의 편집되기 전에 비디오 테이프. 연기인은 불과 2명으로 진행 역할의 남성과 거기에 동행하는 그라비아 아이돌. 그 테이프를 5명이 보고 있었더니 군데군데 영상이 순간적으로 흐트러지는 걸 누구나가 알 수 있었죠. 평소라면 그런 일은 우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설령 있다고 해도 각 책임자급 직원 5명을 모아놓고 일부러 확인할 일도 없겠죠.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대로 창고로 가게 될 테니까요. 그렇지만 지금 방송국 내에 떠도는 소문으로 그 촬영에 갔던 사람 6명이 차례로 수상한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으로 인해 그 테이프의 이상함을 최초로 깨달은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역시 뭔가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 책임자급이
불려갔던 거라고 봅니다. 테이프는 계속됩니다. 스태프들은 그대로 문제의 오래된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 집이라는 게 그 당시로 봤을 때 20년 전에 일가가 동반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던 집입니다. 이러저러 서두를 녹화한 뒤 두 사람을 선두로 모두가 그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할 때였습니다. 갑자기 녹음 감독만이 반응을 하더니 잠깐만요. 아까부터 뭔가 자꾸 노이즈가 들어와요. 라며 촬영 중지를 요청했습니다. 노이즈가 들어있으면 테이프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걸음을 멈추고 문제를 확인합니다. 원인은 모르겠지만 노이즈는 잦아들지 않는 모양으로 다시 촬영을 시작합니다. 연기자인 두 사람은 하나씩 문을 열고 안을 확인해 나갑니다. 지금 보고 있는 테이프는 완벽한 편집 전의 테이프라서 가끔가다 녹음 감독이나 조명 감독 등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대로 한동안 보고 있다가 저는 어떤 이상함을 깨달았습니다. 아까의 노이즈 사건 때부터 시작해 가끔 녹음 감독이 카메라에 잡힐 때마다 그의 안색이 점점 나빠지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기분이 좋질 않나 할 정도였습니다만 촬영을 계속함에 따라 점점 안색이 나빠지더니 후반에는 마치 얼굴이 거무튀튀한 검보랏빛 같은 얼굴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건 거기까지 테이프가 돌자 그 테이프를 보고 있던 전원이 녹음 감독의 안색이 나쁜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 있는 스태프, 녹음 감독을 제외한 5명은 누구 하나 그의 모습이 이상하다는 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대로 촬영은 계속되고 드디어 제일 안쪽에 있는 일가족이 동반 자살을 벌였던 방 앞에 섰습니다. 그대로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는 순간 제 옆에 있던 함께 테이프를 보던 사람이 갑자기 입을 쩍 벌렸습니다. 지금 노이즈 소리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라며. 그 사람은 헤드폰으로 소리를 듣고 있어서 깨달았겠죠. 저를 포함한 나머지 4명은 그 노이즈를 몰랐습니다. 그때는 그 사람의 착각이라 생각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시청했는데요. 바로 그 로케 현장에 있던 안색이 좋지 않았던 녹음 감독이 갑자기 괴성에 가까운 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으에! 도망쳐! 도망치라고! 도망가! 그 목소리가 들렸던 순간 카메라는 뒤쪽의 녹음 감독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녹음 감독은 패닉이 된 상태로 집에서 나가려고 몸부림치더니 그대로 집에서 뛰쳐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남겨진 5명은 녹음 감독을 따라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밖에 나와서 녹음 기사는 머리를 싸매고 주저앉아 저긴 안 돼! 저긴 안 된다고! 큰일 난다! 큰일 나! 하면서 떨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멤버들은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녹음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집 위에 안 봤어? 위에! 위! 말도 안 되는 게 있었잖아. 사람이야 사람. 거미 같은 인간이 여기를 보고 있었다고. 그런 말을 들어도 다른 5명에게는 아무것도 안 보인 듯. 스태프 중 하나가 다시 한번 들어가서 확인하고 왔지만 역시나 아무것도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그런 일로 촬영을 포기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전에는 정말 그랬습니다. 연기자 쪽의 스케줄도 있기 때문에 현장에 있던 책임자가 대신 음성을 담당하고 그대로 촬영을 속행. 마지막 방을 모두 찍고 그때는 끝이 났습니다. 테이프를 모두 본 후 저를 포함한 5명은 문자 그대로 굳은 채 아연실색했습니다.
특별히 뭔가가 모였다는 게 아닙니다만 사전에 귀에 들어왔던 소문, 이 로케가 문제였던 건 아닐까. 로케 현장은 귀신이 붙은 집. 이런 재료들이 머리에 들어있어서 무조건 로케 현장과 괴이한 죽음은 관계가 없다고 아무도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한동안의 침묵 후 아까 먼저 노이즈를 헤드폰으로 들었던 사람이 테이프를 되감기 시작했습니다. 문제의 장면은 그 제일 안쪽의 방. 처음에 사건이 있었던 방 안에 들어간 시점으로 녹음 감독이 발광하기 직전의 장면입니다. 헤드폰을 이용해 면밀히 듣고 있던 그 책임자는 몇 번인가 재생하고 되감기를 반복.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시 뭔가 노이즈 같은 소리가 들어있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진 않지만 어렴풋이 사람 목소리 같은 게. 편집실 안에 모두가 들리도록 음량을 대폭 올려 문제의 장면을 봅니다. 연기자 둘이 방문을 열고 그 방에 들어간 순간 1초 정도의 짧은 순간입니다만 확실하게 하는 무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무 짧아서 아무도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헤드폰을 하고 있던 사람이 이윽고 뭘 생각했는지 그 문제의 장면을 느린 화면으로 재생해 본 겁니다. 아직 뭔지 알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조금 더 천천히 재생해 봅니다. 사람 목소리 같은 분위기가 났습니다. 더 느리게 최고 한계까지 재생해서 들어봅니다. 죽여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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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우와! 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분명히 모두가 같은 말을 들었던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5명 모두 다음 순간 완전히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건 현장에 있던 녹음 감독만이 따로 처음에 노이즈를 깨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테이프를 보고 있었고 헤드폰을 끼고 듣고 있던 사람조차 눈치채지 못했던 그 최초의 그 노이즈 포인트를 다시 보기로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오랜 집 앞에 도착해서 안으로 들어가려던 때의 장면입니다. 녹음 감독만은 노이즈를 깨달아서 한번 녹화 중지를 호소했던 포인트죠. 한계치까지 음량을 올리고 느린 재생으로 듣습니다. 연기자 둘이 문을 열고 그 집 안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분명히 희미하게 노이즈 같은 게 들어있었습니다. 이것은 음량을 한계까지 올리고 게다가 집중해야만 겨우 일순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작은 소음이었습니다. 그곳을 아까 들었던 재생 속도를 한계치까지 내리고 느린 화면으로 재생해서 들어봤더니 이런 목소리가 들어있던 것을 그 자리에 있던 전원이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들어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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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있던 귀신은 동반 자살을 당한 가족 중 누구인가? 아니면 전혀 다른 무엇인가? 답은 알 수 없습니다. 그 테이프는 바로 방송국에서 신세를 지고 있는 영능력자에게 보내져 액마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을 공유했던 5명은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이 이야기를 서로 한 적이 없습니다.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무서운 경험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미 같은 사람.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칠 정도로 무섭네요. 여러분은 가볍게 심령 스팟 같은 곳에 가지 않기를 강력히 권고합니다.